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내정 후폭풍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홍명보 감독은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 상황이고 축구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홍명보와 정몽규의 동시 아웃이 이루어질 분위기입니다. 감독 내정의 소식이 충격적으로 전해진 후 박주호 위원의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전력 강화위 위원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박주호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며 홍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내부에서 활동한 실무자인데도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력강화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담담하게 공개했습니다. 박주호가 폭로한 전력강화위원들의 행태는 가관이었습니다. 제시마치 감독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외 감독 정보에 문외한인 위원도 있었고 비밀 회의를 하고는 언론에 계속 엉뚱한 소리를 흘리고 본인이 대표팀 임시감독을 하고 싶어서 껄떡거리고 뒤에서 전화로 홍명보가 좋다는 등 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주호는 그동안 회의에서 유능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직접 추천까지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주호는 마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고 의지를 확인했다. 이후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 다들 관심이 크지 않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결렬이 돼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시마치 감독을 추천했지만 연봉 등 여러가지 문제로 최종 무산되면서 그 후로 다비드 바그너, 마르쿠스 기스돌, 우르스 피셔, 졸 트레브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졸 트레브의 경우 투엘에게 직접 부탁해서 자신은 쉬지만 자신 제외 투엘 사단 전부 한국행 의향이 있다고 컨펌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전 감독인 투엘과 친한 박주호가 직접 연락하고 확인한 졸 트레브 코치까지 거부한 전력강화위원들입니다. 해외 감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회의 내내 국내 감독 좋지 않으냐는 바람만 잡았던 것입니다. 박주호는 축협에서 우르스 피셔 감독을 거부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봉도 전성기 시절 150만 달러, 직전이 3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스르 피셔는 스위스 리그 2회 우승 이후 유니온 베를린에 부임했고 분데스리가 1위 독주와 분데스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연패로 경질되었지만 매우 유능한 감독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대표팀 임시감독직에 욕심을 내는 위원까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은 이렇게 정신나간 전력강화위원이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혜성이었고 위원으로는 고정훈, 박성배, 박주호, 송명원, 윤덕여,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이영진, 전경준입니다. 여기에서 대표팀 임시감독을 맡겠다고 나설 정도의 위원은 딱 한 명뿐입니다. 박주호의 폭로가 있자마자 협회의 관계자라면서 익명으로 바로 반박했습니다. 반박의 요지는 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나왔다면서 그때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당시 거스포의 전 그리스 축구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 그리고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축구대표팀 감독, 홍 감독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때의 홍명보 감독을 꼭 집어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박주호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외국인 지도자 영입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전력강화위의 뜻을 모은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폭로성 발언이 가져오는 불협화음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얼굴도 까지 못하면서 바로 반박을 한 익명의 관계자는 정말 야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이 또 다시 폭로를 하면서 진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폭로를 한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정몽규는 홍명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혜성은 물러났고 이후 전권을 위임받은 이임생이 다른 후보군과 접촉했다라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위원은 정혜성은 지쳐서 입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이제 와서 홍명보로 결정할 것이었으면 그때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문제였다면서 황당한 연봉 조건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공개한 연봉 가이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대의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었지만 협회가 전력강화위에 통보한 금액은 20억 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폭로를 한 위원은 제시마치 감독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마치 감독은 정말 한국행에 진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마치 감독과 접촉해서 생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협회가 마치 감독에게 제시한 금액은 150만 달러, 약 20억 원보다 훨씬 아래라고 공개했습니다.
박주호가 이미 마치 감독과 통화를 하고 강력한 부임이사까지 확인했지만 결국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연봉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정몽규는 클리스만에게 250만 달러의 연봉을 주었고 위약금으로만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는 제시마치에게 100만 달러 연봉을 제시하고는 협상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금액도 지난 6월 8차 회의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협회 직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금액의 9차 회의부터는 국내 감독을 영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습니다. 폭로를 한 위원은 진작 이런 금액인 줄 알았다면 현실적인 외국인 지도자를 찾았을 것이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국적의 제시마치는 과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과 함께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2019-20년 시즌 마치 감독은 황희찬, 홀란드, 미나미노 트리오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시마치 감독은 리즈에서 350만 파운드, 약 5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홍명보와 정몽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홍명보가 내일 경기에서 벤치에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을지 기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대표팀 감독으로 떠나게 된 상황에 홍명보는 울산 HD 선수들에게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울산 HD는 수습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표팀 감독과 울산 HD 감독직을 겸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빨리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산 HD는 이번 시즌 치열한 우승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승점 39점을 기록, 승점 40점의 김천상무에 이어 리그 2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38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맹추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표팀 감독에 관심 없다, 현대가 우승하도록 집중하고 있다라고 큰소리친 홍명보입니다. 내일 19시 30분에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울산 HD와 광주FC와의 경기가 열립니다. 울산은 현재 승점 39점으로 리그 2위이고 광주는 승점 25점으로 9위입니다. 울산은 내일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일격에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선수들의 불안이 더욱 더 깊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2013년 6월 최강의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월드컵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월드컵 조별리그 1무 2패를 기록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4년 7월 사퇴한 홍명보 감독의 최종 성적은 5승 3무 10패였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또 실패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치욕적인 기록을 또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치욕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가 큰 충격에 휩싸인다는 사실입니다. 정몽규와 홍명보는 대한민국 축구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둘 다 아웃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